북한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에 신형 ICBM 성능 시험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차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반도 긴장이 다시 고조되는 모습입니다. 네, 관련 내용들 백승주 국민대 석좌 교수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일단 한미 발표에 따르면 빠르면 이번 주 초에 시험 발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건데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로 전망하시나요? 예, 저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또 한국과 미국의 정보 당국의 발표에 보면은 그 발사 징후가 있을 때 가장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징후는 그 발사대가 이동 발사대가 움직이는 거죠. 발사 현장으로 움직이는 게 있고 거기에 따른 발사를 시키기 위한 전문 인력들이 움직임이 포착됐다는 겁니다. 그것을 한국과 미국의 정보 당국이 파악하고 그것에 대해서 막기 위한 차원에서 그 정보를 공개한 거죠. 발사 준비가 거의 되어가고 있다. 언제나 발사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근데 이번 주 초라고 하면 오늘, 내일, 모레 이 정도일 텐데 날씨적인 요건을 보면은 날이 좀 흐리고 비도 오고 이런 상황 속에서 발사가 가능할까요? 날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람이 세게 불면은 네. 이 발사대하고 로켓하고 이렇게 약간 접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건 큰 문제이기 때문에 바람이 세게 불 때하고 구름이라든지 번개가 치면 또 그 전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안 되고 또 비가 눈이 오면 기체에 또 이게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날씨가 좋아야 되는데 그 날씨를 고려해서 판단하겠죠. 그래서 날씨가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정보로는 발사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기상 정보를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예.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일단 발사할 가능성이 농후해 보이는데 이 원래 한미가 이렇게 발표를 하는 경우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구체적이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지금 좀 이례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유가 뭐라고 보시나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당선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발표가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발사하기 전에는 이런 입장을 우리 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가진 적이 없거든요. 또 발사 이후에도 좀 미상의 발사체라 해서 조금 애매한 태도 이렇게 보였고 그런데 이번에는 ICBM 발사를 앞두고 미국과 우리 군 당국이 신속하게 그 징후까지 이렇게 발표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 시기와 다른 어떤 그 한미 협력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우리 정부는 새로운 정부에 맞춰서 조금 달라진 메시지를 주고자 한다는 의미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럼 북한의 속내는 어떤 모습일까요? 북한이 그 자기들의 심리전 매체 우리 민족끼리라고 있죠. 미알이라는 것도 있지만 네. 사실 이게 일부 언론이라고 하는데 그 표현이 잘못됐어요. 심리전 도구입니다. 심리전 도구에서 불을 즐기면은 불에 타 죽는다. 네. 이 불은 전쟁이죠. 과격한 표현을 썼더라고요. 전쟁을 즐기면은 전쟁으로 망한다. 네. 이런 표현으로 심리전을 펴는데 이것도 윤석열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거기에 간보기 또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친북 단체들의 활동의 어떤 가이드라인을 주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전쟁을 좋아하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그 우리 민족끼리를 통해서 전쟁을 좋아하면은 전쟁으로 망한다 이런 심리전 어떤 가이드라인을 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윤석열 정부의 어떤 길들이기 폄하하기 그런 차원에서 북한이 심리전을 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까지 뭐 문재인 정부 하에서였습니다만 많이들 전망을 하고 했던 것들이 북한이 결국 원하는 것은 그 미국을 움직이기 위한 것, 그래서 제재 해제를 해달라라는 요구를 하기 위해서 좀 그 과격한 액션을 취하는 것으로 많이들 해석을 했었단 말이죠. 그 해석은 조금 너무 그 외교적으로 해석을 한 네. 거고요. 일관되게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북한이 계속해서 6번의 핵실험을 하고 중장거리 다양한 어떤 투발 수단, 미사일 개발을 계속 미사일 프로를 보여줬거든요. 네. 우리 정부의 설명과 달리 북한은 핵 무기를 디바이스를 갖고 있고 그래서 투발로스를 가져서 핵 무기 체계를 완성했다. 핵 강대국으로 가겠다. 비핵화 생각도 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는데도 우리가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을 이걸 외교적으로 미국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냥 미사일 발사하는 거다. 미상의 발사체 보내는 거다는데 지금 또렷하게 나타난 것이 북한은 핵 강대국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핵 강대국으로 가고 나서는 미국을 끌어들여서
이전과 다른 협상을 하려는 겁니다. 미국과 핵 군축 협상을 하려는 그 북한의 전략적 의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핵 강대국의 길을 간다. 이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는데 이것을 바로 읽어야 돼요. 그걸 자꾸 우리 식으로 해서 이것은 핵 폐기에 대한 입장을 유지한 채 미국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러면 6차례 핵실험을 한 것은요. 핵무기 완성을 이야기합니다. 디바이스의 완성을 이야기하고요. 다양한 투발 수단을 개발한 것은 핵무기를 전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핵 강대국의 길로 들어섰다는 것을 과시하는 겁니다. 이걸 제대로 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사실은 후보 시절에는 지난 5일인가요? 이제 ICBM 시험과 관련해서 메시지를 냈습니다만 당선인으로 되시고 나서는 별도의 대북 메시지를 내지는 않으셨는데 만약에 나온다면 어떤 입장으로 나올까요? 대변인을 통해서 메시지를 어시하고 2번 냈죠. 한번 바뀌었죠, 근데. 예. 그러나 이 중요한 안보 이슈에 대해서 네. 지금은 당선인 신분입니다. 네. 군 통수권을 인수 박정희. 외교 아무튼 정책을 받을 정권 출범하려면 아직 남았지 않습니까? 네네. 남았는데 그 기간 동안 굉장히 절제되고 신중한 입장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김은혜 대변인을 통해서 당선인 대변인을 통해서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협상에 나오기를 바라고 국제사회가 단일한 목소리로 이 그 유엔 안보리 제재를 지켜나가야 되는 이런 입장은 굉장히 원론적으로 절제되었지만 이게 대통령 취임하기 이전하고 이후는 다르거든요. 네. 지금은 현 대통령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고 절제된 입장, 저는 뭐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교수님 말씀에 따르면 일단 북한은 강경한 핵 노선을 타기 위한 절차를 밟는 것 같은데 윤석열 당선인이 향후에 대북 메시지를 낸다면 어떤 방향으로 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윤석열 당선인은 또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와 같이 이렇게 북한이 이렇게 위협하고 협박한 데 대해서 굴하지 않는 입장을 가지고 여기서 국제사회와 어떤 단일한 목소리 또 유엔 안보를 철저히 지킴으로써 이러한 도전과 협박적 요소를 극복해 가겠다. 또 국민에게는 걱정하지 마라. 여기에 북한의 어떤 여러 가지 핵 미사일에 대한 전술적 사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북한이 핵무기를 탑재한 미사일을 발사하려고 할 때는 우리가 말하는 킬체인, 그 북한이 미사일 사용을 임박한 그런 상황에서는 선제 공격을 하는 방법으로서도 그 선제 공격을 하기 때문에 공격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 의지 강한 입장을 견지할 것을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외교적으로는 북한 핵 문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 나가겠다 이런 입장을 보일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은 사실 지금 이제 미국이 대화와 제재를 병행하겠다는 입장을 바이든 정부가 유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이 만약에 이제 북한이 ICBM 진짜로 실험을 하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변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바이든 정부와 지금 앞에 트럼프 정부는 네. 제재와 대화를 같이 조합해서 쓰는데 이 트럼프 정부는 탑다운 방식이라 그러죠. 예. 제재 완화의 가능성을 흘리면서 최고 지도자 간의 대화를 우선적으로 해결해가는 외교적 업적을 만들려 실질적인 진전보다는 그 트럼프 자신이 외교적 업적을 쌓으려는 이런 모습이 강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그 정상 간의 대화 이거보다는 또 실무자끼리 어떤 합의 실질적인 진전에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실질적 진전을 무게 두고 있는데 지금 김정은이 그 트럼프와 약속을 완전 깨어버린 상황에서는 좀 더 강해질 수밖에 없다. 추가적인 유엔 제재라든지 또 제재의 철저한 이행 이런 정책을 통해서 북한을 압박하는 정책을 펼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뭐 북한 문제도 있지만 우크라이나 사태도 있고 외교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 상황이거든요. 지금 러시아가 또 중국에게 군사 지원을 요청을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북중러, 한미일 노선이 조금 심화되는 것 아니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러시아가 이제 전쟁을 치르면서 무기와 장비가 부족해서 중국에다가 군사 장비를 지원 요청했다. 이것은 미국의 발표입니다. 네. 근데 미국에 있는 중국 대사관에서는 그런 일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이유는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미국이 중국에서 경고한 겁니다.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을 강하게 내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우리로서는 굉장히 우크라이나 사태가 불행합니다. 우크라이나 상황 때문에 북한은 핵에 더 집착할 것 같고 또
러시아와 북한이 좀 더 협력하고 중국이 협력할 때 이 한반도의 해방 전후 같은 새로운 냉전이 이렇게 구축되어 가기 때문에 우리가 한반도가 좀 더 어려운 한계에 놓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북한에게 영향을 줬다고 보세요? 저는 주었다고 봅니다. 북한은 유엔 총회 비상총회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비난하는 규탄하는 그런 결의안에 북한은 러시아의 입장에서 반대했거든요. 5나라만 반대했어요. 그런 입장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핵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 그리고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보다도 그것을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라는 거를 계속 강조를 했었단 말이죠. 그러면은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윤석열 정부는 비핵화를 넘어서 그것을 이후에는 어떤 좀 메시지가 되는 걸까요? 이 평화를 싫어하는 정부나 지도자가 있겠습니까? 비핵화를 간절히 바라지 않는 그런 정부나 지도자는 없다고 봅니다. 이게 비핵화라든지 평화가 북한 당국의 눈치 보고 북한 지도자 입술만 쳐다보고 해서 얻어질 수 없다. 구걸해서 얻어질 수 없다는 판단을 하겠죠. 냉정하게. 네.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현 문재인 정부의 안보실장이 김정일의 입술을 쳐다보고 김정일은 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텐데 비핵화의 의지를 갖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틀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냉정하게 북한의 비핵화 또 평화 문제를 다루고 평화는 이게 구걸하고 호소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우리가 얻을 교훈입니다. 평화는 정말 힘으로 뒷받침돼 혼자 힘으로 안 될 때는 굳건한 동맹 체제를 통해서 국제 체제를 통해서 확보할 수 있는 거지. 그 침략 의도가 있는 나라에 입술만 쳐다보고 평화를 구걸해서 안 된다. 이것이 교훈이죠. 아마 윤석열 정부는 그러한 냉정한 현실주의 입장에서 우리 평화를 구축해 갈 것입니다. 평화, 비핵화 똑같은 목적을 갖고 있지만 현실주의적 방법을 택할 것이다. 이렇게 냉정한 게 북한의 입장을 진단하고 거기에 대응해 갈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북한, 우크라이나 여러 국제 정세들이 어느 때보다 혼란스러운 상황인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그리고 새로운 정부가 빠르게 또 좋은 방안으로 나아가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